게으른 토론의 안건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중형견 이상 대형견 실외 활동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찬성 반대. 지난해에만 2,400여 명이 개에 물려서 이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맹견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대형개가 산책에 나선 소형견을 덮쳤습니다. 물린 소형견은 결국 죽었습니다. 애를 갖고 다니는 입막을 하고 다녀. 이 토론이라. 언제 얘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입마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들도 생명이고 또 키우는 입장인데 산책을 시키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색안경을 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형견 이상 대형견 실외 활동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찬성 반대. 저는 사실 솔직히 이렇게 다양한 입마개가 있는지도 몰랐고. 네. 이야, 그건 바구니 아니에요? 자전거 옆에 타는 거. 자전거 바구니. 바게트빵 넣는 거. 맞아. 입마개입니다. 이야. 입마개 역사가요 생각보다 오래됐거든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입마개가요 18세기에 이 광견병이 유행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 광견병이 시작했어요. 18세기, 19세기 광견병은 유럽과 미국 여러 지역에서 유행을 했는데 광견병에 걸린 개가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많은 바이러스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대중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입막음법을 제정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광견병 통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1866년 뉴욕에서 설립된 동물 학대 방지 협회가 입마개를 비인간적이다 반대를 했습니다. 네. 철사형 입마개가 중세 고문 장치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모양새가. 예. 강아지 너무 너무 귀여운데. 불쌍하게 저렇게 앉았다. 그림도 되게 불쌍하게 그렸어. 네. 그게 좀 이해는 가는 게 미국은 이제 노예 제도라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에게 이제 입마개를 씌웠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거는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개물림 사고가 어느 네. 정도인지 이제 이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또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소방청에서 보고한 작년도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가요 2,114건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가 하루에 6건 정도 발생을 했다는 거죠. 많다. 또 이런 걸 보면 만약에 입마개를 하고 있었더라면 좀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는 현재 법으로 5종 맹견만 입마개를 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5종 맹견에서 우리 아강 정신 씨 알고 계신가요? 도사견, 뭐 피플테리어, 로트와일러도 있고요. 스태퍼드 테리어, 그다음에 아메리칸 셰퍼드, 맞아요. 불테리어 예, 이렇게 맞아요. 5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 보기 힘들어요. 맞아요. 거의 못 보죠. 거의 못 봐요. 그냥 위험한 견종 딱 선정해가지고 이 견종은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넌 입마개 해라고 하는 게 더 간단하고 쉽게 느껴져요. 일이 많아지니까 그냥 손쉽게 문제를 손 안 대고 코를 푼다? 그걸 행정 편의주의라고 하죠. 교과서에도 등장해요. 워낙에 이 안건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형견 이상이에요. 소형견이 물어서 사고가 없었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네요. 소형견이 사고 더 많이 네. 쳐요. 만약에 입마개를 해야 한다면은 저는 소, 중, 대 저는 그건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스페인에서는 뭐 최고 50cm 이상, 체중 20kg 이상의 개 중 이제 공격성을 가진 개는 입마개를 착용을 해야 되고 싱가포르에서는 일단 공동주택 내에서는 소형견, 그러니까 40cm 이하만 사육이 가능하고 특정 견종을 키울 시에는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담보 몰수를 한대요. 네. 각자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죠. 우리 서동준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파예요. 네. 뭐 문제가 있었던 강아지는 씌워야 되는 게 맞지만 아직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강아지들한테 씌워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먼저 반대 의견이 먼저 나왔고 우리 박진현 씨는 어때요? 저도 솔직히 반대입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해서 이 반대라는 게 내가 뭐 새바트라고 해서 새바트들이 다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부드러운 게도 있고 못된 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건 반대입니다. 반대. 무조건 반대다. 짱도 씨는. 저는 박진영 씨 의견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어찌됐건 그 선택은 보호자님의 몫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좀 더 되게 좀 타이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 찬성이냐고 반대냐고. 정하라고. 근데 이건 무조건 찬반이 좀 너무 이렇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그래 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미지근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시청자들이 네. 저항을 네. 반대를 하면 저항이 올까요? 찬성을 하면 저항이 올까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뭘? 제 입장에서 뭘 해도 저항이 오거든요. 너는 키우지도 않았는데 뭘 한다고 해서부터 전 너무 알아요. 내가 만약에 찬성을 하게 되면 네. 다들 이렇게 너무 몸을 뭘까요? 사리시는. 형님 왜 토론을 이렇게 해요?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아니요, 난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소신 밝히고 욕 먹고 죽어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 장수의 비결이세요. 지금 소신껏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지금 이게 소신껏 소신이다. 소신껏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소신이구나. 자, 뭐 없던 걸로 할까요? 어디다가 하시겠습니까? 저는 찬성인데요. 조건부 찬성입니다. 조건부? 예, 좀 구역을 나누자.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누듯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구역에서는 의무화를 해야 된다. 하지만 풀어줄 수 있는 구역도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의무화대 무조건이 아니라 구역을 나눈 의무화. 정신 씨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뭐 표창원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원래 제 생각은 같은데요. 만약에 이 안건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저는 반대라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반대이다. 아니, 저 어중중한 저 포지션을 잡지 말고. 그러면 경미 선배님은 난 얘기 다 듣고. 치사한데. 뭐가 치세? 나는 찬성합니다. 입마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성. 네. 입마개를 해야 된다. 네, 중형견, 대형견들은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 중형견 이상의 반려견들이 모두 입마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중형견 이상의 반려견들이 모두 입마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반대합니다. 아주 반대하고요. 아주 반대하고요. 퍼피 교육할 때 이제 사회화 시기, 생후 2개월 때부터 길게는 생후 6개월 때까지 사회화 시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다양한 경험들을 겪어야 되는 시기 때 저는 입마개 연습을 시켜요. 왜냐면 유사시 입마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급하게 이 친구를 안아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 다리가 심하게 다쳐서 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못 받아들이는 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입마개를 하고 얘도 안전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안전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거를 아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개에게 그냥 12시간을 채워야 된다면은 전 이거는 불합리하고 학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찬성 의견부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안전 대책이 먼저다. 견권보다 인권이 먼저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어요. 찬성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을 해도 가해 행위가 인정돼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물려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마개가 필요하다. 일단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어느 한 곳을 조금 더 좀 보호하거나 뭔가 혹은 보호하지 않으려면 공익을 조금 더 우선해야 된다. 그 반려견의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중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개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유발해 보호자 돌봄이 어렵고 모든 개를 나쁜 개로 보는 개 혐오감을 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단순히 중대형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마개를 채워야 된다. 견주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적인 조치인 거죠.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반려견 역시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객체로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와 법안이 지금 통과가 예정되고 있는 이상 어느 정도는 자유와 존엄성이 좀 보장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다만 이제 그 견권보다 인권이 소중하다는 말씀은 조금 반대예요. 동물들에 의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막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 또 소중하니까. 그치, 뭐가 우위에 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비교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동네에 이제 약간 핏불이 살짝 섞인 핏불의 얼굴이 느낌이 있는 나는? 느낌이 나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입마개를 씌우는데 귀여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썼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굉장히 피하고 혐오하고 만져주지 않고 위협감을 주지 않으려고 쓴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로 사회화가 네, 사람들이 되고. 무서운 개인가 보다 해서 피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막연한 두려움. 개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경험만 소중히 여기고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식만 옳다고 여기는 태도가 이게 충돌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반대 의견 중에 제일 위에 있었던 거 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그건 동의하지만 그럼 그걸 처벌로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태도는 이미 사고가 난 뒤잖아요. 사고 난 뒤에 그 뭐 반려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사전적 예방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벌보다는 예방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개들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주인이 그 개를 잘 교육을 시키면은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그냥 개한테 나는 이걸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지금 나는 안 된 것 같아요. 입마개가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불편을 초래하고 싫은 것은 분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도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해야만 학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필요 시에만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도 이 기준이 딱 무자르듯이 뭐 몇 센치 이하니까 얘는 소형견이고 중형견이고 이 기준도 사실 저는 좀 모호하긴 한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분류한 자료는 있다고 합니다. 그 분류표 한번 볼까요? 소형견은 10kg 미만. 미만 10kg에서 25kg는 중형견. 25kg 이상은 대형견이라고. 저희 강아지가 약간 애매하네요. 이 기준에는 10.5kg 정도 되거든요. 네. 어제 오늘 그때 다르겠네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살 빼면 스몰이고 살찌면 미디움이고. 거의 이제 무게가 가장 이렇게 나누는 중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무게와 행동은 전 상관이 없는데 그래, 맞아. 무게에다 행동을 일치시키는 잘못된 일치라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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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또 중형견이나 대형견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쵸. 또 훌륭한 친구들 많이 만나봤고. 뭐야? 보였어요? 벌써 찾았어? 개울룡에서 이렇게 사나운 소형견 친구들도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 이게 중형견 이상이라는 이 기준,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아마도 이 중형견 또는 몸무게, 크기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사람 특히 청소년이나 체구가 작은 힘이 약한 사람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버리면 크기는 크지만 온순해서 사람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개가 있는가 하면 작지만 성격이 아주 불같고 이래서 재지 못하는 작은 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별적 차이를 이런 일률적 기준으로는 사실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하려면 하나하나에 대한 분류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건 사람과 돈과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하죠. 그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개 물린 적이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신바인데 신바를 산책할 때 무책임한 보호자분의 강아지한테 저희 신바가 물리는 걸 제가 앞에서 직접 봤어요. 근데 저도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서 주인이 어딨나 하고 이제 봤는데 저기서 그냥 멀뚱히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그때 화가 너무 나서 사실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같은 대형견 키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제3자가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약간 그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박준영 씨 조카도 개물림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달리 이건 우리 개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soft coated wheaten terrier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되게 순해. 내 조카가 그 당시에 8살인데 엄마가 어머니 뭐 이러는 거에서 뛰어갔더니 얘가 덮쳤고 그래서 내가 걔를 들어갖고 던지면 일단 때렸어요 내가. 주먹으로 어쩔 수 없었어. 때리더니 애 여기 이렇게 피가 여기 뿡 빵꾸 났는데 걔가 또 올채고 주면서 갔더니 걔가 호랑이를 치고 있어.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 개를 병원을 데리고 가서 물어봤더니 그게 병인데 그게 한국말로 하면 이중국적. 이중인격. 이중인격인데 걔도 하면 이중국적. 맞아 미국 국적하고 K9 스키조프레니아예요. K9 스키조프레니아인데 조현병. 그래갖고 얘가 조현병. 그래서 그 의사가 나한테 이러는 게 네 초이스인데 지금 얘가 2살밖에 안 됐어 이 강아지가.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고 네가 만약에 그 집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 네 가족이니까 다행이지만 바깥에서 있으면 너는 고소당해서 들어간다. 네가 감옥 갈 거다. 엄청 울었는데 참 재웠어요. 그걸 어쩔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그래서 이거 채우는 거는 그런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르겠어요.